잘생겼다. 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킹스터디 우리 회원들의 평균 나이가 뭐 한 40대입니까? 30대입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 사회로 들어갔어요. 네, 벌써 고령 사회로 들어갔고 초고령 사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과 그다음에 노인 인권에 대한 거는 뭐 잠깐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쉬운 쪽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남성이 5,203명, 여성이 16,203명. 거의 한 3배 됩니다, 여성이. 그래서 총 21,411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있어요.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자, 그런데 통계청은 2018년이라고 하더라도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편차가 큰 이유는 뭐냐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집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해요. 자, 어느 게 정확하냐 하면 행정안전부 쪽이 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100세 이상 인구가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요양원에 가 계시든지 뭐 병원에 가 계시든지 이런 경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통계청보다는 행정안전부 통계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21,411명이다. 뭐 생각보다 좀 많습니까? 뭐 비슷하죠? 네, 맞아요. 네. 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이 약 한 6만 몇천 명으로 내가 알고 있고 미국이 한 7만 몇천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인구가 일본 인구의 한 3배 정도 되죠. 근데 100세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게 일본이 그만큼 장수 국가입니다. 세계 3대 장수 국가가 있어요. 뭐 아르메니아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근데 그 장수 국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바닷가에 있거나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축을 해. 그래가지고 요구르트라고 그러죠. 젖 짜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종의 야구르트를 만들어서 먹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장수국가다.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명 이야기를 아까 이제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약 84세 정도 됩니다. 이 통계청 자료, 이제 14년 자료를 해서 그런데 지금 85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 수명은 여러분 잘 알죠? 근데 경제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있어요. 그럼 건강 수명은 뭐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것 같은데 내가 건강할 때까지 사는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수명 말고 내가 아프면 그때 수명이 끝나는 거야. 근데 71세라는 건 뭐냐면은 71세까지는 건강하다. 근데 그 이상은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84세인데 71세면 약 한 13세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13년 동안은 앓다가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13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저기서 경제 수명은 뭐냐면 내가 은퇴하는 시점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영원 될 때까지. 그게 73세면 자기가 모든 은퇴하고 벌어놓은 거 다 합해가지고 그거를 73세면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돈이 없어. 그럼 11년 동안은? 그래서 11년 동안은 굉장히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그래서 행복수명이라는 건 뭐냐면 건강수명하고 그 다음에 경제수명하고 평균수명이 균형을 이룰 때 그걸 이제 행복수명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평균수명 이야기는 많이 하고 건강수명도 이야기하는데 경제수명은 뭐 처음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제 수명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이 노인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은 60세, 국민연금법은 60세, 뭐 기초노령연금 65세 이런 식으로 다 달라. 이거는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요 64세 이하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 지금 저 60세로 돼 있지만 이거는 통계 자료가 조금 전 거라 지금은 62세 돼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건 이제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통일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65세의 노인 연령 기준을 지금 70세로 올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정이 아까워서 아까 제가 고령사회 우리나라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유엔의 기준입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우리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났어요.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우리는 지금 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2025년에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에 언제 들어갔느냐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일이 1932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어갔죠. 미국이 42년에 들어갔고 일본이 70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에 고령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그런데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기간이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도 낮고 뭐 다 준비를 하고 천천히 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26년 지금 가장 빠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나라가 있어요. 고령 속도가 어디냐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중국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배예요. 1억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향후 5년 안에 3억 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중국이 늙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한테도 중국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실버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먼저 고령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뭔가 수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산율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2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그러니까 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0.92라고 그러면은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한 명을 못 낳는 거지. 이 0.92명의 출산율이 앞으로 계속하면 이거 그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2750년에 한국인은 멸종합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2750년. 예. 아직도 600. 많이 남았지. 많이 남았는데. 국가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가면은 뭐 로봇이 대처를 하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출산율 그대로 가면 한국인은 멸종을 합니다. 심각한 거네요.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지금. 네. 근데 일본은 1억 명을 사수하는 장관을 만들었어요. 장관직을 신설했어요. 그 장관직이 이름이 뭐냐면 1억 명 사수 장관이야. 그래가지고 일본은 1억 명을 어떻게든지 지키겠다. 앞으로 세계는요 인구가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다음은 이 기대 수명입니다. 이건 평균 수명하고 비슷한 건데 기대 수명이라는 건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몇 세까지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을 이야기하는데 여성은 OECD 3위입니다. 일본이 1위고 스페인이 2위고 우리나라가 3위예요. 여성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남자는 저 밑에 있죠. 79.7세로 돼 있는데 바닥에서 세 번째죠.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걸로만 봐도 거의 한 6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남녀의 그 수명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남성 호르몬이 수명을 갖다가 좀 낮게 만들어요. 이거 이제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그 수렵 생활 했을 때, 자 어서 오십시오. 그 수렵 생활을 하고 뭐 이럴 때 동물 사냥하러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성의 수명이 굉장히 긴 거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별로 평균 수명이 달라요. 이거 아마 이제 아주 좀 재미있습니다. 1위가 종교인이야. 목사, 스님, 뭐 신부님 뭐 이런. 연예인이 6위래요.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종교인들은 수명이 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금욕 생활을 하거든. 금욕 생활. 그러니까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 이 종교인들은. 그래서 그렇고 정치인이 의외로 두 번째입니다. 정치인들도 금융생활 하나요?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사니까. 정치인들은 뻔뻔스러워. 이 정치인들은 왜 오래 사냐면 뭐 옛날에는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았다고 했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이 정치는 은퇴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오래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그 선거에서 승리하고 뭔가 올라갈 때마다 그 쾌감 그런 엔돌핀이 많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하고 교수가 2위예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은 체육인이 있죠. 이 체육인이 왜 낮으냐면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를 한번 뛸 때마다 그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약물. 그 다음에 폭식. 그 다음에 이 평소에 사람이 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뛰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서 체육인들이 굉장히 낮고 연예인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알고. 나는 알 것 같아. 우리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잡아? 그 인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안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 많고 정치인들도 그러잖아.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성취감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은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든 할 수 있다라는 게 정치인인데 연예인은 그게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짧죠. 네. 그래가지고 연예인이 평균 수명이 가장 낮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사적 조사해 보니까 남자들 여색을 밝혀서 요거는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평균 수명의 어떤 그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저기 보면은 2015년에 평균 한 11년 이상 여자들이 오래 살았죠. 북한 여자보다. 남한 여자가. 그리고 남자도 훨씬 오래 살아요. 12년을 더 오래 살았어. 그게 이제 북한이 자 65년 되면 거의 비슷하죠. 65년 뭐 70년 요런 때. 요건 뭐냐면 북한이 그때는 잘 살았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요? 네. 경제적으로 북한이 6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비슷비슷했는데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이 수명은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보건 환경이에요. 보건 환경. 그리고 두 번째가 보건이 의료니까 그런 환경. 그다음에 영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북한하고 남북의 남녀 수명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고령화에 따른 이제 사회 문제입니다. 이 노인 빈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그래서 48.6%. OECD 평균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높은 게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개발 독재 시대예요. 박정희 정권 때. 그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발전시켜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일했던 지금 노인이 됐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집 한 채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식들 가리키려고 다 팔아버리는 노인도 많고
뭐 이래서 어쨌거나 이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인 빈곤율과 관계되는 건데 그 폐지 수입 저 폐지를 많이 줍잖아요. 노인들이 보면은 저기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성이 더 많아요. 훨씬. 그리고 연령도 굉장히 높고 폐지 수입률은 경제적인 이유고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단독 가구주 빈곤율이 있죠. 이쪽에 나오나? 요게 여성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여성 노인 빈곤율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좀 정부나 정책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노인 빈곤이 높은 이유가 개발 독재 시대에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거가 있고 여성들도 그때 여성들이 다 일을 했어요. 구로공단이니 어디니. 근데 이 여성들이 나이가 25살쯤 되면 다 그만두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죠. 남편한테 가사 노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면은 자기 혼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가사 노동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뭔가 좀 수입으로 뭐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OECD 국가들의 노년 여성 빈곤율도 이렇게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중에 노인 자살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노인이 자살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빈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두 번째는 건강, 아파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고독. 그러니까 혼자 남게 되면. 근데 이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의 자살률만 보더라도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독거노인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누구나 독거노인이 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다 독거노인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독거노인은 빈곤과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데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 독거노인이 되면 고독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근데 요 고독사 발생 비율을 보면 의외입니다. 50대가 제일 높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50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잠깐 우리 은퇴 연령. 우리나라 은퇴 연령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예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박수자. 끝났어. 그래서 이 50대가 우리나라의 중추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여기 지금 50대도 좀 몇 명 있나요? 없어요. 여기 40대. 30대 후반. 30대 후반. 10년 전. 그리고 이제 고령화에 따른 또 사회 문제로 치매가 있습니다. 이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매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치매 환자가 약 84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2040년에 196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고령 사회로 가면 치매는 없을 수가 없어요. 보통 80세 이상 넘어가고 90세가 되면 치매가 대부분 온다고 합니다. 그 약으로 치료가 안 되나요? 치료는 안 되고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치매 안 걸리면 치매는 치매는 이게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돼. 근데 이거를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약입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다. 음료수 줘야지 바꿔주는 아니 치매에 들걸려면 치맥을 좀 줄여. 아이 조크가 아주 고통이 아니야. 요거는 이제 우리 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회 문제 중에서 이제 노인 의료비가 있어요. 노인 의료비가 굉장히 많은데 노인 가구의 생계비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보면 의료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인이 된 가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의료비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재정 적자가 저기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의료비가 일반인의 의료비의 한 3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은 뭐냐면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 본인도 좋고 나라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혼, 황혼이혼이라고 들어봤죠? 네. 예, 이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2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이 1위입니다. 20년 이상이 29.9%였어요. 2015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했을 텐데 0에서 4년, 그러니까 이거 뭐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쭉 줄어들다가 20년 이상 살고 나서 50대 이상 이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서로 어떤 뭐 성격 차도 있고 뭐도 있고 계속 그 눌러서 살고 오다가 나중에 폭발했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는 이제 60대로 들어섰어요. 60대 또 50대들이 한참 일할 때 그때 맨날 밤새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광고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 보통 한 보름은 안 들어가요. 촬영이 많아가지고 그 촬영하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막 계속 그걸 막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게.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촬영 편집 이런 게 또 그 계절별로 해서 좀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일찍 끝나. 그럼 집에 안 들어가요. 뭐 이상해. 뭐 6시, 7시쯤 끝났는데 집에 들어가지질 않아. 그럼 뭐 친구들 불러가서 소주도 마시고 뭐 이러는데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퇴하잖아. 53세가 평균 은퇴 연령인데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부부하고의 그 대화의 스킬이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러니까 산에도 가고 뭐도 하는데 산에도 한 1년 다니면 이제 지겨워서 못 다니겠지.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3분의 1은 황혼이혼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중에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만 지금 계신데 아버님이 90대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자식들은 저를 모시고 데리고 살지 않겠죠. 뭐냐면 주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시지만 자식은 나를 부양을 안 하는 거야. 보면은 2002년에는 부모의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게 70%였어요. 근데 2018년에는 26%로 줄어들었어. 그리고 사회의 책임이다. 부모 모시는 거는. 그러니까 다 요양원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그 노인 학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노인 학대 유형을 보면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아요. 이 정서적 학대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거 스마트폰, 핸드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러면 뭐 그런 걸 갖다가 노인네가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정서적 학대예요. 네, 그런 일종의 그러한 이제 무시하고 뭐 이러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때리는 거죠 부모를. 그것도 36.4%나 됐어요. 그리고 방임, 이 방임은 뭐냐면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냥 알아서 사세요. 막 이거 밥도 안 주고, 같이 살면서. 경제적 학대라는 건 뭐냐면은 부모가 노인이니까 이제 그 기초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기초노령연금. 그럼 그거 막 빼가. 경제적 학대. 뭐 이런 성적 학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고려장이죠. 이런 것도 있었고. 노인 학대의 발생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았어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고, 학대 가해자가 아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 40% 가까이. 그리고 배우자, 남편이나 부인이 배우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이 기관은 뭐냐면은 요양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딸도 있었어요. 8.3%. 피해자 본인이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것도 있었고, 이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뭐 이러고 자기가 밥도 안 먹고 막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노인 학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5년 새 가정폭력이 5배 증가했고 피해자 75%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대한노인에 있을 때 사실은 좀 젊은이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던 겁니다. 세대 갈등 뭐 여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노인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노파, 늙은이, 할배, 영감, 뭐 이런 뭐 할매, 뭐 노인충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쓰더라. 가만 빠져서 틀딱. 그렇지, 틀딱. 그래서 그 틀딱은 왜 빠졌냐면 요게 좀 몇 년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정책이사 할 때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틀딱이라는 틀딱충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그랬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만 13세 이상의 이제 일반 국민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게 45%나 됐어요. 긍정적인 건 16%밖에 안 됐어.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굉장히 많더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갈등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더라. 뭐냐면 자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에서 타고 가. 그런데 이 자리 양보라는 거 있죠. 노인이 젊은이들 앉아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야 왜 자리 양보 안 해?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전에 굉장히 문제됐었는데 임산부가 앉아 있었는데 노인이 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좀 갈등 요소였고 정치 성향도 있었어요. 너무 노땅들은 다 보수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그 가장 그 젊은이들이 내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서 인터뷰를 했냐면 종삼 있죠, 종삼. 그 파고다공원에서 지금 종묘라고 하나? 종묘에서 파고다공원 사이가 그 노인의 거리예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거기에 맥도날드가 있어. 딱 가운데. 그 종로 3가에. 그 맥도날드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알바하는 친구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죠. 노인은 어떠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야, 나 뭐 빅맥 줘? 안 나오고 왜 늦게 안 나와? 막 이러고. 이걸 뭘 얘기하냐면 자, 노인들한테 또 인터뷰를 해봤어. 그랬더니 노인들은 뭐냐면 이거 뭐 애들이 내 손주 같고 뭐 이러니까 난 반말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이게 가깝고 뭐 이러면은 괜찮아. 내 손주고 뭐 이게 아는 사람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생판 모르는 청년들한테 반말을 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이 노인들이 청년들 젊은이들을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해줄 때 그 사람들도 노인들을 갖다가 존중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왜 했냐면 이걸 조사해서 여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노인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자, 어르신들이 이러이러해서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존댓말 꼭 쓰세요. 이랬는데 잘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는 내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5분짜리입니다. 예, 요거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저장을 해왔는데 여기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피터 드러커 알죠? 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네. 근데 이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가장 전성기는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이었다. 근데 실제로 이 피터 드러커의 가장 많은 저서가 이 30년 동안에 나왔답니다. 90세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65세 이상이 노인이지만 그 노인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노인이 됐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오늘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노인권은 뭐 큰 앞에 나온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요거를 내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